이 남자는 탑의 999층을 깨고 얻은 초이기 아티팩트 덕분에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장비 업그레이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과정이라 성장이 더뎌지지. 하지만 이 아티팩트 덕분에 우리의 주인공은 이전 기록을 뛰어넘어 신의 탑 모든 층을 정복할 계획이야.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 신의 탑이라는 게임 토너먼트에서 판돈이 엄청나게 걸려있어. 플레이어들은 이를 악물고 죽어라 하고 있고 모두가 수바이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 이 친구 마치 엘든링의 그녀처럼 혼자 다 해치우네. 결정타를 날리고 게임의 999번째 레벨을 클리어해. 관중은 열광했지만 갑자기 쾅 의식을 잃어버려. 수바이는 즉사하고 게임의 영적인 차원으로 이동해. 눈을 떴을 때 모든 플레이어의 시작점인 게임 속 교실에 도착해. 세상에,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해서 게임 속으로 던져 넣었네. 수바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말 그대로 게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이곳은 연나라. 신의 탑에 들어가려면 엄격한 조건이 필요해.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주인공은 이 게임 최고의 프로 게이머잖아. 심장마비 쿤에게 차이는 건 그에게 무섭지 않아. 오히려 신나지. 가장 좋은 점은 이 게임 버전에서는 99층 이상을 클리어한 사람이 없어. 즉, 수바이 같은 사람은 그들 사이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거지. 강사는 학생들에게 크리스탈을 부수라고 말하고 학생들은 즉시 초보자 존으로 순간 이동돼. 손바닥으로 크리스탈을 부수면서 수바이는 스릴 넘치는 게임에서의 진짜 경험을 시작해. 안타깝게도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수바이는 초보자 존에 스폰되고 마지막 층을 클리어한 보상으로 독특한 아티팩트를 발견해. 이 최상위 아티팩트는 조잡함부터 흔함, 훌륭함부터 희귀함, 완벽함부터 전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사부터 최상위까지 모든 클래스 유형을 능가해. 이 최상위 아티팩트는 적은 비용으로 모든 장비를 100% 성공률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해줘. 이걸로 수바이는 이미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 초보자 선술집으로 눈을 돌리며 그는 선술집 여자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는지 궁금해해. 우리의 주인공은 초보자 스탯을 확인하고 이것이 더 이상 결과가 없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의 목숨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시작 시 10% 스탯 부스트조차도 엄청난 행운이야. 그의 최상위 아티팩트의 좋은 점은 업그레이드 가능한 장비를 자동으로 감지한다는 거야. 기본적인 쓰레기 장비조차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인공은 놀라워해. 주인공은 모든 것을 걸지만 갑자기 자신이 거지 신세라는 것을 잊고 업그레이드할 돈이 없어. 수바이는 이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벌기로 결심해. 신의 탑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초보자에게는 10층을 통해 클래스 승급을 확보할 수 있는 7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승급 크리스탈을 획득하지 못한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제거되어 수많은 플레이어가 추방당해. 술집을 확대해보면 우리의 주인공은 현재 나쁜 여자에게 작업을 걸며 제안을 하고 있어. 수바이는 그녀에게 희귀한 칵테일 레시피를 제공하지만 그녀는 전혀 믿지 않아. 선술집 여자는 스트레스볼을 쥐고도 수바이에게 온 신경을 집중해.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레시피를 적어줘.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고 이것이 속임수라면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약속해.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안을 위해 의도적으로 레시피를 망칠 텐데 수바이는 호구가 아니야. 그리고 단 5분 만에 그의 레시피는 야수 혈액 칵테일의 형태로 현실이 돼. 손님들은 충격을 받고 수십 개의 코인을 내고 그 술을 맛보려고 해. 그러나 그녀는 그들에게 으르렁거리며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마실 수 있다고 강조해. 그 나쁜 여자는 기뻐하며 마셔. 한편 그녀의 가슴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어. 다 마실 때쯤 그 여자는 말 그대로 흥분해서 더 많은 레시피를 원해. 수바이는 그녀에게 20골드의 5개의 레시피를 제공하고 그녀는 정말 기뻐해. 거래가 성사되어 그는 업그레이드할 충분한 돈을 확보해. 선술집 여자는 그냥 안해감이야. 왜냐하면 이 남자에게 그냥 무료로 훌륭한 등급의 무기를 제공하거든. 이 아름다운 칼날은 정제된 단검이라고 불려.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옛 친구들을 언급하며 모호하게 그녀에게 작업을 걸어. 밖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업그레이드를 시작해. 단 몇 개의 은하로 그의 무기 품질이 급등하고 스탯이 향상돼. 이제 그는 어려움 없이 첫 번째 층을 쉽게 클리어할 수 있어. 수바이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패배자들이 토끼를 사냥하고 강한 척하는 초보자 존의 외곽 지역에 도착해.
주인공은 그들을 지나가며 그렇게 무해하고 귀여운 것을 잡아먹는다고 멍청이라고 불러. 남자 중 한 명이 그에게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 생각은 그에게 너무나 어리둥절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아. 갑자기 바람뱀이 뒤에서 몰래 다가와 그를 공격해. 수바이는 너무나 재빨리 칼날로 대응해서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녀석을 스시로 만들어버려. 나머지 초보자 레벨의 찌질이들은 말을 잃고 마치 그가 땅을 갈라놓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냥 레벨 1 몬스터였을 뿐이야. 이 사람들은 그에게 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치명타 한 방에 끝장날 수 있다고 해. 조언에 감사하며 그는 그들에게 구리 동전 하나를 던져주고 떠나. 패배자들은 그가 미쳤고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바이는 이곳을 산책하듯 쉽게 생각해. 또 다른 바람뱀이 그를 옆에서 공격하려 하지만 목에 칼을 맞고 쓰러져. 안타깝게도 이 단계에서는 경험치 획득이 너무 느려. 즉, 우리의 주인공은 속도를 높여 몬스터 무리를 처치하고 1층을 클리어해야 해. 이 망할 놈들 3마리가 더 나타나지만 몇 번의 배기만으로 종이장처럼 잘려나가. 수바이는 그들에게서 경험치 포인트와 코인을 얻는 것을 즐겨.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탑의 10번째 시즌에 대한 발표를 하는 동안 흥분이 그를 휩싸. 이번에는 그에게 최상위 아티팩트가 있어. 아무도 이 남자가 첫 번째 킬 보상을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거야. 한편 패배자 파티는 누가 첫 번째 킬을 확보할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세계의 위대한 가문이 매년 첫 번째 킬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린 유차는 그녀 가문의 맞달로 그녀의 장비 비용만 수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 그녀에게 이 패배자들은 토끼만 죽일 수 있는 가치 없는 곤충들이야. 우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정말 정신없이 국수를 자르고 있네. 드디어 츠바이가 다음 레벨 경험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레벨 2로 진화합니다. 그 보상으로 허접한 철 상자까지 얻었네. 스탯을 살펴보던 츠바이는 시스템 순위표를 발견합니다. 벌써 레벨 3을 스피드런하는 플레이어들도 있네. 최고의 유물에 너무 집중하느라 시간을 낭비했지만 이제 그의 주 목표는 최고 플레이어들의 선두를 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츠바이는 눈앞의 상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검은 철 상자를 열어보니 기본적인 1000 갑옷을 얻었는데 추가로 30이 붙어있네. 수바이는 프리미엄 단검을 강화할지 갑옷을 업그레이드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초보자 구역 보스를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기에 프리미엄 단검에 업그레이드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 횟수를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수바이는 딱 한 번만 업그레이드하고 구리 동전 신계를 지불합니다. 이로써 칼날은 세련된 단검으로 진화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끝까지 가보자. 이 남자는 끝까지 강화하기로 결심합니다. 7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수바이는 옵션을 선택하고 필요한 코인을 지불합니다. 시스템이 무기의 진화 주기를 시작합니다. 세련된 단검은 이제 8점을 추가로 획득했고 물리 공격은 한 번에 60 데미지를 가할 수 있습니다. 무기가 발로란트에서 튀어나온 것 같고 업그레이드로 단검의 공격력이 강화됐네. 수바이는 휘두르며 새로운 속도에 만족합니다. 비록 무기는 그저 훌륭한 품질이지만 스탯은 사실 희귀 무기와 견줄 만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처분에 달린 최고의 시계 덕분입니다. 이제 1층을 깰 준비가 됐다고 믿고 우리의 주인공은 신의 탑에 도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스의 리스폰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첫날에는 10번만 리스폰됩니다. 그것을 처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탑의 1층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보스가 팀 전체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첫날에 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페어에 도착한 우리의 주인공은 묵묵히 기다립니다.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그의 관심을 끕니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수바이는 가속 페달을 밟고 돌진하여 첫 킬을 훔치려 합니다. 한편 현재 레이드를 하고 있는 팀은 고블린 무리를 쉽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관찰하던 수바이는 첫날부터 최고 티어 무기를 사는 땀내나는 고래들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의 혼란은 수천만 달러 상당의 장비 세트를 가진 젊은 여성인 린 가문의 린 유찬을 발견했을 때 빠르게 해소됩니다. 이 시점에서 형의 강력한 단검은 그녀의 똥 옆에선 싸구려로 느껴집니다. 그녀의 팀원들은 앞다퉈 달려가 고블린을 공격합니다. 그녀의 개인 비서인 금발 소녀는 그들이 곧 1층에 쉽게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린 유찬은 다른 두 주요 가문도 그들을 바싹 뒤쫓고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갑자기 유찬은 누군가의 존재를 감지하고 즉시 근처에 숨어있는 남자를 불러냅니다.
정체를 들킨 우리의 주인공은 포기하고 침착하게 인사합니다. 유찬의 비서는 그가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 묻고 우리의 주인공은 혼자 플레이하고 있어서 팀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또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지만 젊은 여성은 그의 말을 의심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최고 티어 장비로 가득 차 있는데도 숲을 통과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혼자서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수바이는 순진한 척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장비는 의심스러워하며 수바이가 보스를 차지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행동의 시급함을 느낀 젊은 여성은 부대원 중 한 명을 막아서 수바이가 떠나지 못하도록 서로 협력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보스를 무작위의 무명에게 잃을 생각이 없습니다. 7명의 전사가 우리의 주인공에게 달려듭니다. 츠바이는 다굴당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그저 짜증난다고 말합니다. 단검을 꺼내며 자신을 그들의 싸움에 끌어들였다고 조롱합니다. 건방진 비서는 우리의 주인공이 싸움꾼 그룹을 상대로 레벨이 뉴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전사들은 우리의 주인공에게 재빨리 덤벼들고 츠바이는 기꺼이 그들을 상대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화살의 형태인데 츠바이는 간단한 반응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튕겨냅니다. 이 공격은 실제로 젊은 여성 자신이 한 것이었고 그의 반사신경에 그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공중 공격을 위해 2명의 전사가 달려듭니다. 츠바이는 단 한 번의 칼질로 그들을 야채처럼 베어버립니다. 그의 엄청난 반응 속도는 똥머리 금발을 기절시킵니다. 갑자기 레벨 2루키는 보스 몬스터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최대한 오라를 긁어모으면서 우리의 주인공은 그들에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공세로 전환하여 3명을 더 연속으로 치명타로 베어버립니다. 그의 멈출 수 없는 날뛰임을 목격한 비서는 젠장, 망했다는 순간을 느끼고 후퇴를 외칩니다. 여전히 거만함을 유지하며 그는 잘못된 가문을 건드렸다고 수바이를 위협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자신의 집처럼 걸어갑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일 것입니다. 개자식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유찬은 그녀의 애완견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장비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양보에 놀랍니다. 제안을 하면서 유찬은 흥미로운 솔로 플레이어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사실 유찬은 머리가 좋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이미 혼자 도착해서 여러 명을 쓰러뜨린 수바이가 예외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터무니없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진한 장비는 어리둥절해하며 우리의 주인공을 단순한 솔로 플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유찬은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다시 말하며 그들의 목표는 예외 없이 신의 탑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아르보이는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보호세 혜택, 즉 1인당 은화 1개를 제공한다면 다시는 그들의 그룹을 공격하거나 방해하지 않겠다고 확신합니다. 수바이는 공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심프페이는 젊은 남자의 대담함에 정신이 나갑니다. 세 번째로 젊은 여성은 그녀의 애완견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젊은 여성은 우정의 표시로 동전 3개를 건네줍니다. 그녀는 또한 우리의 주인공이 그녀를 친구로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수바이는 그녀가 금화 1개를 더 줄 수 있다면 그 제안에 흔쾌히 응합니다. 저 남자는 여기서 그녀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있네. 유찬은 태연하게 제안을 받아들이고 장페이는 패배자처럼 경련을 일으키네. 나쁜 놈은 수바이와 팀이 함께 초보자 보스를 사냥하도록 추천하는 두 번째 제안을 하네. 첫 번째 보스를 처치하는 데 대한 그녀의 지속적인 관심이 수바이의 관찰에서 분명히 드러나네. 그걸 알고 그는 다른 조건을 합의할 수 있는 한 거래를 수락하네. 유찬은 그가 또다시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는 것을 듣고 있네. 우리의 주인공은 보스를 물리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하네. 수바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네. 그가 킬에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경우뿐이네. 유찬이 개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래에 동의하지 않고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네.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하며 우리의 주인공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 그들을 뒤에 남겨두는 것을 기꺼이 하네. 갑자기 유찬이 태도를 바꾸네. 그녀는 말 그대로 이 남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느닷없이 금화 100개를 제안하네. 그는 모욕적인 제안을 거절하며 보스를 죽여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정페이는 그가 거물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하지만 뭔가 잘못되었고 유찬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네.
그녀는 팀과 함께 보스를 물리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수바이는 이미 이긴 것처럼 행동하며 돌아다니고 있네. 다음 장면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시스템을 가지고 노느라 바쁘네. 새로운 금화 덕분에 그는 장비를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네. 그 기본천 갑옷 기억해? 그는 이제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업그레이드 시간을 건너뛰기 위해 16.50 실버를 지불하며 전체 내구성을 향상시키네. 수바이는 자신의 체력이 300을 넘어 급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술집에 있네. 많은 초보 플레이어들이 첫 번째 보스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들이 곧 1층으로 진출할 것이 확실하네. 술집 여자는 올해 연나라가 첫 킬을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즐거워하네. 그들의 길드가 9층까지 첫 킬 기록을 유지했지만 결국에는 비컨 나라의 강력한 신인에게 밀려났네. 이 신인은 일종의 트리플 S클래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 중에 최고가 되었네. 그들이 술집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절벽 주변을 뛰어다니며 작은 고블린들을 피하고 진짜 목표를 노리네. 수바이는 어안이 벙벙해지네. 이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누군가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왔다는 것을 의미하네. 익숙한 냄새를 분석하며 수바이는 에너지 은폐 가루가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네. 그 가루는 실제로 다른 몬스터로부터 플레이어의 냄새를 가리지만 고레벨 생물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네. 그는 부유한 가문들이 이런 종류의 물건을 쉽게 사용하여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생각하네. 보스의 속을 깊숙한 곳에서 전사 그룹이 주변 고블린 무리와 싸우며 생명을 걸고 있네. 보스가 이미 그룹과 싸우고 있었다면 우리의 주인공은 차례가 오기까지 1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네. 전사 중 한 명이 왕 형제에게 알리며 완전 초보자가 어디선가 나타났다고 전하네. 왕은 그를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무해하다고 여기네. 그리고 위대한 가문 중 하나에 속한 이 가문의 리 위안이 있네. 그녀는 그 아이가 무모하게 참견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들이 우리의 주인공을 험담하는 동안 일부 전사들은 수바이가 보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공포에 질려 헐떡이네. 문제의 보스는 거대한 고블린이네. 우리의 주인공이 칼날을 가슴에 던져 깨우기 전까지는 잠에 빠져 있었네. 이협적인 고블린 왕은 왕좌에서 일어나 감히 도전하는 신인보다 훨씬 더 크네. 수바이는 두려워하지 않네. 그는 기꺼이 그 짐승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네. 왕 그룹은 보스를 걱정하며 리더의 지시를 기다리네. 왕지신은 그 신인이 몇 초 안에 벌레처럼 짓밟힐 것이라고 믿고 있네. 첫 번째 공격은 곤봉을 휘둘러 땅을 폭발시키는 격분한 고블린 왕에게서 나오네. 우리의 주인공은 훌륭하게 피하고 그 생물을 조롱하며 분노를 사네. 자신감 있게 돌진하며 수바이는 그를 자신의 암캐라고 부르고 그의 죽음을 알리네. 번개처럼 빠른 배기로 즉시 보스의 체력을 100 깎아내지만 그걸로는 쓰러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은 반격을 가해 두 번째 배기를 날리네. 더욱 자극받은 보스는 한 번에 그를 부수려고 하지만 빗나가고 땅에 부딪히네. 그의 속도는 수바이의 빠른 반사신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다음으로 우리의 주인공은 공중 강화를 하여 또 다른 체력 덩어리를 날려버리는 수직 배기를 날리네. 그가 치명타를 날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수바이가 가슴, 허리 아래쪽, 눈과 같은 약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네. 지켜보는 관중들은 할 말을 잃었네. 이 빌어먹을 헤이러들은 아까 우리의 주인공에 대해 험담을 했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네. 이레는 걱정스럽게 지시에게 분석을 요청하지만 이 남자도 그녀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네. 대체 이 신인은 이렇게 빠른 거지? 카이팅은 최상위 플레이어조차도 마스터하기 어려운 기술이지만 수바이는 움직임에서 태연하게 그것을 이용하고 있네. 보스는 체력이 고갈되어 꽤 약해졌으므로 기술적으로는 수바이를 덮쳐서 키를 훔칠 수 있네. 이 희죽거리는 놈은 신인이 결국 실수를 저지르고 고블린 왕의 분노를 느낄 것이라고 믿으며 잠시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네. 내 말은 수바이는 꽤나 태연하고 이 초보 보스를 이 시점에서 유린하고 있다는 거네. 고블린 왕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완전히 빗나가고 우리의 주인공이 또 다른 치명적인 배기를 날리도록 허용하네. 고블린 왕은 분노에 휩싸여 포효하지만 이 울음소리는 고통의 울음소리가 아니네. 그것은 부대를 소환하는 부름이네. 우리의 주인공은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우스꽝스럽게도 작은 고블린들은 실제로 지시와 예렌의 그룹을 둘러싸는데 집중하네. 지시는 고블린들의 원을 뚫기 위해 자신의 그룹을 공격 진영으로 소집하네. 이레는 특히 끊임없는 파도가 파리처럼 빠르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는 이것이 쓸모없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네.
고블린 왕에게 집중하며 지시는 팀에게 최대한 길을 비우라고 지시하네. 팀이 고블린을 저격하느라 바쁜 동안 그들의 리더는 마무리를 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네. 수바이의 압도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시는 아무도 자신의 영광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면서 제때 키를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여기에 포인트가 있네. 우리의 주인공은 멍청이가 아니며 이 녀석이 자신의 키를 훔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네. 수바이는 멀리서 중급 마법 주문서를 발견할 수 있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지시는 마법 주문서를 펼치고 신인과 초보 보스 몬스터의 끝을 알리네. 몬스터. 마법 주문서에서 불미사일이 발사되네. 이 타오르는 어뢰는 고블린 왕과 직접 접촉하여 큰 폭발을 일으키네. 연기 구름을 바라보며 에오론과 다른 사람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축하하네. 하지만 자시에가 평소와는 달라. 상황이 뭔가 이상해. 두루마리가 보스를 날려버렸더라도 키를 확인하는 시스템 알림이 없어.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뜨는데 동부 지역에서 고블린 왕을 처음으로 처치한 사람이 츠바이라고 떠. 연기가 거치자 쓰러진 보스 위에서 파밍하는 우리 주인공 오라가 있어. 지그지는 이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스를 원샷할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멍해. 그가 궁금해하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치명적인 상처에 대해 모르는 그들을 바보 취급해. 그가 한 것은 계속해서 고블린 왕의 약점을 공략하여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치명타 피해를 쌓은 거야. 흥미롭게도 수바이는 이 싸움을 훨씬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자시의 반응을 보려고 기다렸어. 사실 우리 주인공은 그저 이 오만한 귀족에게 돈만으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선술집으로 돌아와서 초보 보스에 대한 수바이의 승리 소식이 똑같이 전해져. 수년 만에 처음으로 보스의 첫 킬이 주요 가문 세 곳 모두에게서 도둑맞았어. 대신 평범한 녀석이 그것을 가로챌 수 있었고 사람들은 이 녀석이 비밀 클랜의 최고 암살자가 아닌가 궁금해해. 그 아이는 능력이나 무기가 없는 고아라서 그가 1등을 위해 달리는 세 가문을 이겼을 리가 없어. 유찬의 그룹으로 시점을 옮기면 그녀는 말을 잃었고 심프페이는 자신이 잃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즉시 그녀는 첫 번째 집결 지점을 향해 맹공격하도록 대대를 몰아쳐. 마지막으로 지시왕은 그가 저지른 비열한 속임수 이후에도 여전히 짜증을 내고 있어. 이 잘난 척하는 녀석은 보스가 다시 리스폰되기 전에 1시간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 갑자기 아가씨 유찬이 포털에서 나타나서 두 번째 보스를 가로채려고 한 자시에에게 화를 내. 이 패배자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고블린 왕을 엄청나게 이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실버 상자를 받아. 그는 또한 서버에서 미션을 달성한 몇 안 되는 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간주되어서 실버 상자를 하나 더 확보해. 두 개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자 수바이는 이번에는 희귀한 장비를 얻을 수 있을지 신나서 궁금해해. 첫 번째 상자가 열리고 원스텝이라는 희귀한 부츠 한 켤레를 얻게 돼. 두 번째 실버 상자는 지원 전리품 역할을 하며 작은 포션 10개와 은하를 얻게 돼. 이것으로 그의 이동 속도가 1분 동안 30% 증가할 거야. 불행히도 그것들을 사용하려면 최소 레벨 5가 필요해. 그래서 좋은 전리품이 있어도 우리 주인공은 바로 사용할 수 없어. 이것은 그에게 타워 챌린지 10번째 시즌의 순위표를 확인하도록 상기시켜줘. 그는 목록을 찾고 꽤나 충격을 받게 돼. 우리 주인공이 최고 자리를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실제로 98위에 랭크되어 있어. 더 자세히 살펴보니 츠바이는 상위 득점자들이 보스를 훨씬 더 빨리 처치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왔지만 이 고래들이 그렇게 빨리 끝내기 위해 최고 티어 장비를 얻는데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은 분명해. 포션 중 하나를 마신 츠바이는 60분 동안 일시적인 경험치 부스트를 얻어. 그의 주요 초점은 레벨을 더욱 열심히 올리는 것이야. 특히 지금 그보다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지. 1층으로 이어지는 던전 포탈로 걸어가면서 그는 큰 기대를 품고 시즌을 맞아. 반대편에서 수바이는 자신이 공간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그는 여기가 실제로 어둠의 미로 던전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것은 그를 약간 혼란스럽게 해. 타워의 초보자 존 던전의 특징은 난이도가 다른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거야. 어둠의 미로 던전인 이것은 초보자 코스에서 대략 중간에서 높은 난이도로 새로운 플레이어에게 가장 어려운 던전 중 하나야. 발을 정확하게 디디면서 우리 주인공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그는 각 단계를 조심하고 그것이 지난번과 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떠올려. 수바이는 자신이 미로에 대한 지식을 유지한 것에 대해 운이 좋다고 생각해. 갑자기 팔이 바닥에서 튀어나와. 마법진에서 으스스한 구울이 갑자기 나타나.
우리 주인공은 여기서 전 여자친구를 만날 거라고는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어. 수바이는 그것이 구울이라는 것을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생물의 스탯을 살펴보면서 그는 그것이 평균 스탯을 가진 일반 유형이라는 것을 알게 돼. 구울에 대한 골칫거리는 강렬한 데미지 폭발과 짝을 이루는 높은 민첩성이야. 이것은 우리 주인공이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안전하게 플레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플래시 스텝 능력을 활성화하면서 이 녀석은 말 그대로 구울을 지나쳐서 확실한 치명타를 날려. 칼날 한 번 휘두르는 것으로 그 짐승을 즉시 죽이기에 충분해. 우리 주인공이 구울 한 마리만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구울이 땅에서 튀어나와 그를 공격하려고 해. 다행히도 츠바이는 똑같이 베어버려서 한 번의 공격으로 죽여. 연속으로 2마리를 처치하면서 그는 40 경험치를 얻고 결과적으로 레벨 3으로 올라가. 이 레벨업 덕분에 그는 또한 2개의 속성 포인트를 얻었어. 고블린 왕을 물리친 후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번에는 2개의 명각 석판이 있는 퍼즐이 있어. 각 석판은 고유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 빨간색은 어려움을 의미해. 파란색은 쉬움을 의미해. 우리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랭크를 스머핑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매운 보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빨간색을 선택해. 타일 위에 서 있는 것은 그를 미로의 다른 위치로 텔레포트 시켜줘. 확대해서 연 왕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자. 저 왕조 길드 HQ에서 길드 마스터는 정카이의 순조로운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 창립자이자 리더인 저우 왕은 무의미한 진행 상황에는 관심이 없어. 그가 신경 쓰는 것은 그들이 마지막 상을 확보하는 것뿐이야. 그의 조수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젊은 마스터 정카이가 올해 신인 랭킹의 정상에 설 것이라고 길드 리더에게 확신시켜줘. 그러나 길드 리더는 조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질러. 문제는 이번 시즌 이전의 모든 시즌에는 고유한 신인 왕이 있었다는 거야. 각각은 그들이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던 유능한 전사야. F.O. 아기에게 할당될 수 있는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야. 조엉은 아들이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버터를 가르듯이 구울 3마리를 섬멸하고 있는 우리 주인공에게 돌아가자. 3마리를 더 쓰러뜨리고 그는 경험치를 얻고 거의 레벨 4에 도달해. 이 몬스터들은 그가 포인트를 쉽게 파밍하도록 돕고 있고 그의 경험치 포션도 그만한 가치를 하게 만들어. 모든 구울이 쓰러지면서 그들의 시체는 방에서 사라져. 놀랍게도 5개의 타일이 차례로 켜지고 각각 다른 색상을 자랑해. 수바이는 항상 숨겨진 방으로 이어지는 흥미로운 회색 석판을 쳐다봐. 예상치 못한 보너스지만 2팔 벌려 환영한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는 숨겨진 방으로 향하기 위해 회색 석판을 밟는다. 그가 순간 이동하는 순간 수십 마리의 피에 굶주린 구울들이 그를 맞이한다. 이 스파이더맨 흉내쟁이들은 지체 없이 우리의 주인공에게 달려들지만 그들은 마이클 조던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수바이는 그들의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해 뛰어올라 그들 모두를 베어버린다. 몇 분 만에 이 남자는 방에 있는 모든 구울을 물리치고 레벨 4를 달성하며 포인트를 얻는다. 수바이는 숨겨진 방을 클리어하고 레벨 시스템을 신나게 확인한다. 방의 난이도가 S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아무 문제 없이 클리어했다. 준비를 마친 우리의 주인공은 마침내 보스를 만나러 갈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그는 글로벌 랭킹을 살펴본다. 그중 저우진 차이가 1위, 린밍시안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스는 아직 누구에게도 격파되지 않은 것 같다. 당연히 수바이는 붉은 문장을 밟고 보스로 이어지는 틈새를 연다. 이번에는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질투할 기록을 스피드런하게 되어 기쁘다. 그런 결심으로 그는 보스의 둥지 안에 도착한다. 둥지는 거대하며 보스의 층 전체를 포함한다. 왕좌에 앉아있는 거대한 옥스맨과 함께 가고일 동상이 있다. 그 짐승은 전사 복장을 입고 스릴 넘치는 아우라를 뿜어낸다. 수바이는 더 이상 그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기지도 않는다. 갈고 닦은 칼날로 돌진한 수바이는 잇따른 절단 공격으로 구울 무리를 파괴한다. 하인들은 순식간에 패배하고 우리의 주인공은 왕좌에 앉아있는 보스 몬스터를 괴롭히기 위해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한 쌍의 붉은 악마의 눈이 분노로 그를 노려본다. 1층 보스가 어쩐지 최종 보스처럼 행동한다. 이 미노타우로스는 55,000포인트의 거대한 체력 막대를 가진 엘리트 레벨 위협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플레이어를 혼란스럽게 할 3가지 다른 기술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수바이는 차분하게 예전처럼 거만하다고 미노타우로스를 조롱한다.
먼저 우리의 주인공은 보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미끼 칼을 던진다. 미노타우로스는 손짓으로 칼을 아무렇지도 않게 휙 긋는다. 짜증이 난 거인은 거대한 전투 도끼를 움켜쥐고 전기의 줄기를 보낸다. 준비된 몬스터는 던전방을 맹렬함으로 흔드는 전투 함성을 내지른다. 전투 함성은 기둥 위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가고이를 활성화시킨다. 츠바이는 두려움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도전을 받는 것에 진정한 흥분을 보인다. 폭발적인 미노타우로스는 트램플 차지 기술을 활성화하여 도끼를 강하게 휘두른다. 한편 두 마리의 가고일은 뒤에서 우리의 주인공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략적으로 싸우는 츠바이는 먼저 스윙을 피하여 미노타우로스가 비틀거리게 하고 빈틈을 만든다. 그런 다음 그는 몬스터의 약점을 찔러 같은 빈틈을 이용하여 첫 접촉 시 치명타를 날린다. 몬스터는 포효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두 번째 스윙을 위해 이동 중이며 전장을 스쳐 지나간다. 미노타우로스의 다음 움직임을 읽은 츠바이는 또 다른 배는 공격을 예상한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이 남자는 말 그대로 번개처럼 빠른 슬립스트림 기술로 새 목표물을 모두 위에서 아래로 베어버린다. 각각의 배는 공격은 츠바이의 번개처럼 빠른 슬립스트림 기술 덕분에 엄청난 양의 피해를 입힌다. 격분한 미노타우로스는 우리의 주인공을 짓밟으려고 한다. 수바이는 쉽게 피한다. 지금 미노타우로스는 경노하고 있다. 너무 격분한 나머지 주황색 오라를 불태워 헤비 불차지라는 세 가지 기술 중 하나를 활용한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불길에 휩싸인 집 크기의 황소가 나에게 달려든다면 지구상의 모든 신에게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츠바이는 미노타우로스가 그렇게 빨리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몬스터는 우리의 주인공을 짓밟기 직전이지만 그것은 애초에 그가 원했던 것이다. 츠바이는 황소의 분노를 역이용하여 돌진을 간신히 피하고 미노타우로스가 목표를 놓친 것에 대해 조롱까지 한다. 그는 눈을 가로질러 쏘는 듯한 배기로 보스몬스터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다. 이 치명타는 너무 끔찍해서 즉시 1000포인트를 깎아낸다. 뒤에서 때를 지어 몰려오는 두 마리의 가고일에 대해서는 츠바이는 그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휘두르며 둘 다 베어버린다. 추가된 포인트 덕분에 츠바이는 마침내 레벨 5로 뛰어올라 마침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 이제 그는 희귀한 발장비의 부서진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츠바이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의 한 단계 능력을 활성화하여 그의 속도를 30초 동안 향상시킨다. 그는 이미 빨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멈출 수 없이 빨라서 미노타우로스는 그를 볼 수도 없다. 파란색 줄무늬가 그 생물의 몸을 스쳐 지나가며 온통 베어버리고 날카로운 고통을 안겨준다. 격분하고 모욕감을 느낀 미노타우로스는 광폭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몬스터의 광적인 상태는 분노로 구울을 짓밟으면서 심지어 자신의 하인들에게도 대처하기 악몽 같다. 수바이는 그때조차도 그 짐승을 조롱하며 싸움을 그에게 단순한 놀이터 경험이라고 부른다. 그의 손쉬운 기동은 미노타우로스의 몸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목표물을 필사적으로 찾게 한다. 광폭 모드가 0으로 사라지면서 미노타우로스는 맹렬하게 돌진하여 공격한다. 하지만 그가 방향을 정하는 순간 츠바이는 신과 같은 속도로 보스 뒤로 순간 이동하여 그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든다. 쉬운 기회를 이용하여 츠바이는 미노타우로스의 가슴을 베어 또 다른 치명타를 날린다. 전투 초반에 위협적으로 보였던 똑같은 우뚝 솟은 짐승이 이제 무릎을 꿇고 빠른 출혈 때문에 계속해서 HP를 잃고 있다. 이제 보스는 죽이기 쉬운 표적일 뿐이다. 몬스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수바이는 칼날을 두꺼운 피부에 찔러 넣어 더 많은 피를 쏟아낸다. 지금 방금 한 이 마지막 공격은 건강 3000포인트를 없애버린다. 결국 몬스터는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할 건강이 없고 무거운 충돌과 함께 땅에 쓰러진다. 전투의 결론으로 수바이는 던전 2층 입장권을 얻는다. 완벽한 전투 등급으로 1층 보스를 물리친 시스템은 그에게 무렴한 경험치 포인트를 수여한다. 시스템은 또한 그가 1층 보스를 꺾은 최초의 플레이어가 된 업적을 기념한다. 그의 보상은 금화 사이의 금색 보물 상자와 경험치 5V다. 그의 스피드런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신의 탑 클리어 시간 기록을 경신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거대한 미노타우로스와 맞서고 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만가지 재앙 소멸 대포를 소유한 조준카이다. 이 재벌 2세는 아버지 돈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그 생물과 싸우는 바로 그때 시스템 공지가 팝업되어 츠바이의 1층 보스를 물리친 놀라운 기록에 대해 플레이어들에게 알린다. 정카이는 충격에 빠져 얼굴이 굳어지며 자기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현재 리더보드에서 츠바이는 방금 정카이의 1위 자리를 빼앗았다. 저 녀석은 질투가 나서 우리가 응원하는 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군. 1시간 안에 미노타우루스를 이길 사람은 없을 테니까. 시스템 알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수바이로 알려진 플레이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연나라가 이견성 같은 괴물을 다시 만들어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는 나라를 위해 전설이 되었지. 지금까지의 츠바이의 활약으로 사람들은 그가 이번 시즌의 신인왕이 될 가능성에 이미 돈을 걸고 있어. 정카이 아빠인 길드장은 츠바이의 정체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있어. 하지만 신의 탑에는 아직 9층이나 남았어. 정카이가 직업 전직 미션을 잘 해낸다면 신인왕 타이틀을 훔쳐올 가능성도 있어. 길드장은 아들을 무시하고 수바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해. 장면이 바뀌어 유찬 아가씨는 이미 우리 애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링 가문에서 일하라고 초대했고 결국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을 크게 후회해. 황금 보물 상자 앞에 서 있는 우리 애에게 다시 돌아가 보자. 이 아름다운 물건은 처음 처치나 특별 이벤트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구하기 어려워. 그의 업적 덕분에 츠바이는 이 센의 황금 상자를 처음으로 열게 될 텐데 이는 그가 최고 등급의 장비를 보장받는다는 뜻이야. 그의 눈앞에 떠 있는 것은 금도금된 완벽한 등급의 아이템이야. 그 이름은 전능하신 황금 괭이. 우리의 주인공은 괭이를 잡고 가방을 확보합니다. 그는 이것이 탑의 후반 단계에서 훨씬 더 유용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는 구슬의 이점을 소비하여 즉시 6만 포인트를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6레벨로 급상승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업그레이드 시간 지속 시간을 건너뛰기 위해 3000 은하를 사용하여 신발 장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는 처분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서바이는 즉시 혜택을 받습니다. 얼마 후 그는 고레벨 업그레이드에서 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프로필을 요약하고 있으며 그의 주요 장비는 최고의 유물, 신뢰할 수 있는 정제된 칼날, 희귀한 신발, 마지막으로 일반 갑옷입니다. 스피드런 여정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서바이는 24시간 이내에 10층을 클리어한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다음 위치는 나카 사막입니다. 시스템은 우리 소년에게 첫 번째 웨이브가 시작되기 전에 1분의 대기 기간이 있다고 알립니다. 서바이가 풍경에 흥미를 느끼는 동안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사막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서바이는 10번의 몬스터 침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너무 느리고 쉬운 것 같으므로 그는 그들이 훨씬 더 빨리 알을 낳도록 돕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생물은 바로 뒤에 있는 소환 포털에서 튀어나옵니다. 이 추한 괴물은 독성 물기가 있는 톱니 모양의 도마뱀입니다. 서바이는 진심으로 지루해하고 이 사람들이 그의 시간을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대신 브로는 주도권을 잡고 바로 뛰어들어 첫 번째 움직임을 만듭니다. 단일 슬래시로 첫 번째 도마뱀이 치명타로 살해된 다음 전체 웨이브가 전멸할 때까지 차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 모두가 죽었으므로 두 번째 웨이브는 1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 도마뱀을 물리치는 정상적인 전투 과정은 약 10분이 걸리지만 우리 소녀는 2분 안에 웨이브를 쉽게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웨이브는 트서바이가 원 스텝 기어의 사용을 팝하는 것과 함께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그들에게 도달하여 빠르게 닦아낼 것입니다. 효과가 활성화되면이 남자는 지그재그 모션으로 킬 후 킬을 확보하는 플래시가 됩니다. 트서베이는 이전 생애에서 만든 모든 기록을 깨고 싶어 너무 흥분합니다. 이 시스템은 도마뱀의 웨이브 2의 완전한 전멸을 더빙합니다. 세 번째 웨이브가 빠르게 알을 낳아 모두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번째 알을 낳았다. 이것은 결국 우리 소년이 2층의 보스에 맞서기 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서바이는 늑대 인간에게 마무리 타격을 주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슬래시는 마지막 스트라이크를 못 받고 생물의 생명을 끝냅니다. 이로써 2층이 정리되었고 세 번째 입학 티켓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그에게 보스의 첫 번째 키를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황금 보물상을 수여합니다. 그의 맑은 시간은 30분밖에 걸리지 않아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가슴을 열어 우리 소녀는 그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 가지 보라색과 금으로 덮인 완벽한 등급의 연결 갑옷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재생 효과도 있는 야수입니다. 서바이는 그의 운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통계를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 설정으로 바로 향합니다. 그는 그조차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압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 금화를 지불하는 우리 소녀는 값비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프리미엄 투자에 만족합니다.
서바이의 레벨은 또 다른 경험 오브를 소비한 후 7로 점프합니다. 그는 이제 입학 티켓으로 3층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 소녀는 백그마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압한 후 포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현재 장애물은 작은 부족입니다. 3층의 실크 동굴 안에서 서바이는 모든 종류의 피에 굶주린 소름 끼치는 크롤리와 대결합니다. 그는 인간 크기의 버그 제거제이므로 모든 버그를 죽이기 위해 바로 휩쓸립니다. 현재 준카이는 결국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치고 1층을 클리어할 때까지 바쁘게 폭파하고 있습니다. 그의 맑은 시간은 2시간 25분으로 서바이의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그의 승리 덕분에 그는 보상으로 절묘한 장검이라는 희귀 무기를 얻습니다. 브로는 처음에는 매우 흥분하지만 리더보드를 확인하고 트서바이가 2층의 순위를 휩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남자가 준카이가 발을 들여 놓지 않았을 때 이미 2층을 전멸시켰다는 것이 그를 놀라게 합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이 워너비 큰 인물이 패배에 굴복합니다. 그는 서바이의 정체를 아는 것이 이상합니다. 한편 우리 소녀는 현재 자라난 뚱뚱한 거미를 기뻐하며 다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3층을 엄청나게 빠르게 감싸서 다시 1위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건너뛰면 그는 4층에서 어떤 형태의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5층은 그가 수중 거대 괴물을 전멸시켜 20분 안에 레벨을 클리어하는 곳입니다. 그의 일관된 승리는 관중의 눈에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속도가 느려지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초보자를 위한 절대 몬스터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채팅하면서 이번 시즌이 초보자에게 너무 쉬운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정카이의 페이스 문제가 있습니다. 신과 같은 무기를 무료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 1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면은 그룹의 구성원들이 우리 소년에게 관심을 표명한 전략 회의실로 잘립니다. 페이링 스웨이와 신원 테는이 신비한 동료가 이전 기록이나 가족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트서바이가 탑 내에서 일종의 압도적인 능력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이론화하지만 이는 매우 드뭅니다. 연 왕국의 서사 등급 장비는 10개밖에 없으니 수바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돼. 링수이와 난티에는 연 왕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전사들이며 그들조차도 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어. 그들의 논쟁은 전략 리더인 숙항 대장에 의해 끝맺음된다. 이 사람은 세부 사항에는 관심이 없어. 그는 수바이가 탑에서 돌아온 후에 그의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는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그와 회의를 잡을 수 있다고 추론해. 난티에는 그의 반대를 공유하지만 대장은 신인팀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해왔다고 강조하며 그를 빠르게 입 다물게 한다. 그들은 수바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며 대장은 회의를 해산하고 떠난다. 링 소우이는 난티엔이 2군 팀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자기 걱정이나 하라고 놀린다. 우리의 주인공으로 돌아와서 그는 현재 그의 기본 스탯을 분석하고 있어. 레벨업할 때마다 무작위로 8포인트를 얻지만 그의 지갑을 털어가는 것은 장비 업그레이드 자금 부족이야. 이제부터 최소 업그레이드 비용은 13골드 코인이 될 거야. 왜냐하면 그의 장비가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이지. 이미 300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바이는 10층을 클리어하고 500코인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어. 신인왕 타이틀을 달성하면 200코인도 받을 수 있지만 절망적인 현실이 다가온다. 여전히 부족해. 이 남자는 그의 무기를 진정으로 발전시키려면 일론 머스크 수준의 돈이 필요해. 갑자기 한 사람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시스템 설정을 검사하면서 수바이는 그의 메시지를 열고 이제 그가 제안을 수락할 시간임을 깨닫는다. 유찬 아가씨를 기억해? 그는 그녀에게 다양한 가격대의 많은 크리스탈을 제공한다. 이 거래의 흥미로운 점은 그가 시장 가격에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찬은 굴복하고 전체 재고를 구매하기로 수락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나중에 더 많이 팔 생각으로 30개의 크리스탈을 그녀에게 팔게 되어 매우 기뻐한다. 거래를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코인을 획득한 후 수바이는 계속해서 사냥하기 위해 6층으로 들어선다. 야생 오아시스는 탑에서 더 어려운 층 레벨 중 하나이다. 이것은 상황이 상승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부분이다. 보스는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 그의 최신 무기를 휘두르며 우리의 주인공은 작업을 위해 그의 믿음직한 석궁을 잡지만 그는 화살 묶음이 없다. 수바이는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그가 그 지역을 탐색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제규어 그룹에 의해 맞서 싸우고 둘러싸인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공이 그의 새로운 무기를 시험해볼 완벽한 기회이므로 그는 많은 화살을 쏜다.
화살은 즉시 많은 몬스터를 쓰러뜨리지만 뒤에서 수바이를 향해 달려드는 몇몇이 있다. 위험을 감지하고 그는 몸을 돌려 그들 모두를 똑같이 쏜다. 몬스터가 죽자 수바이는 그들의 시체에서 화살을 재사용하기로 결정한다. 좋은 점은 그것들이 2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그가 나중층을 위해 그것들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이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그는 그것들을 유찬에게 팔아 돈을 벌 것이다. 개울에 도착한 수바이는 위치가 보스가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임을 기억한다. 물을 거슬러 이동하면서 그는 따끔거리는 느낌을 감지한다. 이것은 보스의 위치를 확인시켜준다. 정확히 때맞춰 수바이는 그것의 도착을 감지하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앞으로 점프한다. 그러나 그는 대신 삼지창을 휘두르는 어인무리를 발견한다. 이 녀석들은 그룹으로 있는 일반적인 몬스터 유형이다. 수바이는 그의 원거리 무기로 그들 각각을 겨냥한다. 처음 몇 발의 화살은 어인을 쉽게 죽인다. 그들의 시체는 또한 희귀한 코인 가방과 직업 변경 크리스탈을 떨어뜨린다. 우리의 주인공은 위치에서 높은 드롭률을 가진 B등급 크리스탈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그는 크리스탈에 대한 시스템 설정을 묻고 그것을 유찬 아가씨에게 보내 거래를 제안한다. 그 여자는 전사 클래스 크리스탈을 한번 보고 100골드 코인 또는 10만 현금을 제시한다. 그녀의 지갑에서 돈을 뜯어내면서 수바이는 그녀에게 그녀의 제안을 2배로 늘리도록 강요하고 거래는 확보된다. 다음으로 그는 또 다른 라운드의 사냥을 확보한 후 행복하게 뛰어간다. 갑자기 수바이는 위협적인 깨깨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마침내 보스에 맞설 생각에 흥분하며 몸을 돌린다. 이 녀석은 또한 어인이지만 스테로이드를 맞았고 스니커즈가 꼭 필요할 것 같다. 오아시스 어기신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수많은 자체 기술을 가진 엘리트 레벨 보스이다. 하지만 보스에게 험담을 하고 그의 다음 장난감에 석궁을 겨냥하는 수바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끔찍한 어부는 멀리서 수많은 화살을 쏘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에게 삼지창을 겨냥한다. 화살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수바이는 치명타에 치명타를 가하면서 코앞에서 더 많은 화살을 쏘기 위해 위로 뛰어오른다. 격분한 어부는 그 벌레 같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 그의 유일한 무기인 삼지창을 던진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은 그것을 쉽게 피하고 실온지능을 가진 멍청한 물고기라고 부른다. 그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수바이는 그의 조준복 기술을 남용하면서 연속으로 3번의 헤드샷을 퍼붓는다. 보스는 물에서 큰 물보라와 함께 죽고 시스템은 그가 또 다른 완벽한 점수를 달성한 것을 축하한다. 2층은 어려움 때문에 그가 완료하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수바이는 그 대가로 은 상자 5개를 얻은 것에 여전히 기뻐한다. 그의 보상을 거두면서 그는 상자를 열어 무략 골드코인, 장비를 얻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대부분 하위 티어 물건이기 때문에 그가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어기신 8 보호대 장비 조각을 좋아하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한다. 수바이는 그것들을 착용하고 속성 버프를 좋아하며 그의 전체 스탯을 향상시킬 것이다. 7층에 시선을 두고 그는 20시간 안에 10층을 클리어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놀랍게도 시스템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발표를 한다. 새로운 플레이어인 린 멍시안이 처음부터 S클래스 직업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린 가문의 멍시안의 기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린 가문은 검선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는 너무나 신과 같아서 세계 랭킹 1위이다. 사람들은 멍시안을 신인왕의 진지한 경쟁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한 수바이가 이미 7층을 전멸시킨 반면 멍시안은 3층에 갇혀있는 것을 보면서 그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들 중 일부는 멍시안이 저우 준차이처럼 일종의 비밀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예측한다. 현재 우리의 주인공은 멍시안과 준차이가 뒤따르는 가운데 선두에 앉아있다. 그 버릇없는 아이는 3위를 차지한 것에 격분하여 5층 랭킹 이후에 복수할 작정이다. 탑 오브 갓의 7층은 우리를 어두운 성으로 안내한다.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은 태초의 엣지로드와 맞서 싸우고 있다. 그는 치명타로 뼈다귀 늙은이를 베어버린다. 4층에서 멍슈아는 2등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하며 현재 리자드맨을 때려 눕히느라 바쁘다. 정카이는 5층에 있고 방금 전직 돌을 얻었다. 정카이가 더블 SS 랭크 총잡이 클래스로 각성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8층에는 고통의 심연에서 해골무리에 도전하는 우리의 주인공이 있다. 수바이는 한 번씩 베어 한 방에 해치운다. 그는 현재 2층만 더 깨면 된다는 사실에 신이 났다. 멍슈아는 준차이와 동시에 6층을 격파했다. 그들은 2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9층에 있다.
이곳은 흉측한 좀비들 때문에 혐오스럽다. 그가 좀비들을 물리치는 동안 멍슈아는 보스를 처치하고 7층을 확보한다. 드디어 수바이가 10층 정상까지 올라왔다. 이곳은 나이트메어 플랫폼이라 불리며 나이트메어 히어로라는 이질적인 보스 몬스터가 있다. 늘 그렇듯이 우리의 주인공은 기본적으로 그를 꼬맹이라고 부르며 루키 킹 타이틀을 차지하겠다고 선언한다. 수바이가 제대로 끝내기 위해 돌진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고 상대를 가지고 놀지 않는다. 곧바로 그는 12번 베어 보스를 갈라버린다. 거대 괴수는 발톱으로 반격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쉽게 막아내며 멍청하게 2번이나 시도하는 몬스터를 조롱한다. 마지막 수직 공격으로 환영이 깨끗하게 절단되면서 싸움은 끝이 난다. 다루기 끔찍하다는 바로 그 나이트메어 몬스터가 겸손해졌다. 10층을 모두 클리어하자 시스템은 수바이가 10층을 최초로 클리어한 사람이 되어 루키 킹 타이틀을 획득했다고 발표한다. 이 타이틀은 패시브 경험치 포인트를 크게 향상시키고 속성 포인트를 추가하지만 한 시즌 동안만 지속된다. 중요한 것은 그가 트리플 S 클래스 수정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5개의 황금 상자를 비축하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은 이번에는 최고 등급 전리품을 기대하고 있다. 첫 번째는 희귀한 호랑이 검인데 중간 정도이다. 다음은 보물 지도인데 항해에 유용하다. 에너지 실드와 라이트 스톤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지만 평균보다는 낫다. 그중 최고는 파이어 드래곤 건틀릿이다. 스탯이 너무 좋아서 에픽 장비로 분류될 수도 있다. 힘을 시험해본 우리의 주인공은 주먹으로 필드를 날려버린다. 자신의 프로필을 살펴보며 그는 최고의 시계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수만 있다면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그는 파밍하는 동안 모은 30개의 은 상자를 연다. 이것으로 그는 모든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심지어 새로운 무기를 잠금 해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확보했다. 군중의 반응을 확인해보자. 연나라의 관중들은 수바이가 17시간 만에 정복에 성공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또한 트리플 S 클래스 수정을 얻었는데 이는 가장 희귀하며 검선 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희귀하다. 연나라 사람들은 나라의 성공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의 위원들은 수바이의 전투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장은 우리의 주인공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즉시 그를 영입하라고 강조한다. 링세는 그에게 무엇을 제안해야 할지 질문하고 대장은 그녀에게 소리친다. 그의 제안은 수바이가 합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분대, 즉 모든 임무에서 최전선에 있는 분대와 같다. 결국 수바이와 같은 재능은 이류 패배자들에게 맡겨질 수 없다. 대장은 그와 같은 천재적인 재능을 운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바이를 영입한 후 그들의 분대는 순위가 엄청나게 높아져 불멸의 검 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링세는 대장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한다. 초보자 술집에서 관중들은 수바이가 이미 직업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아직 전직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의 힘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들은 그가 축하하기 위해 자기 도시로 돌아올지 궁금해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우리의 주인공이 문을 쾅 열고 들어온다. 그의 거만한 등장에 사람들은 이 녀석이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신감에 차서 걷느냐며 비난한다. 그는 술집 여주인에게 다가가고 여주인은 그의 활약에 꽤 감탄한다. 수바이는 특별한 음료인 폴른스타 한 잔과 여주인의 개인 레시피를 요구한다. 손님들은 여주인이 이 남자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대신 그녀는 그와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눈다. 술집 여주인은 그가 많은 귀중한 물건과 어쩌면 다른 것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음료 가격을 전액 청구한다. 수바이는 기분 좋게 벌컥벌컥 마시고 스탯이 각각 1포인트씩 상승한다. 다음으로 그는 2층에 있는 개인실을 요청한다. 달콤한 휴식을 즐기기도 전에 유찬 아가씨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녀는 우리의 주인공과 전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경호원들과 함께 왔다. 수바이는 그녀에게 수정이 가득 담긴 자료를 보여주고 열광적인 반응을 얻는다. 그들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고 수바이는 그가 모은 엄청난 수정을 공유한다. 그것들의 반짝임이 린 가문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 중에는 B랭크 수정 5개와 많은 하위 랭크 수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공은 S랭크 수정까지 꺼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린 가문의 누구도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을 팔 준비가 되어 있을 유찬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여자는 수정에 정신이 팔리고 뒤에 있는 코스염 아저씨는 이성을 잃고 있다. 유찬은 즉시 수정 가격을 요구하며 거래에 눈독을 들인다.
수바이는 나머지 품목은 시장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는 현금으로 10%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금화로 이체되기를 바란다. 그는 또한 그녀의 네트워크로 쉽게 할 수 있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그녀에게 지시한다. 수바이는 그녀에게 목록을 건네주고 일을 처리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소파에 앉아 S랭크 수정에 대한 제안을 요청한다. 유찬 아가씨는 2억 원을 큰 숫자로 내놓는다. 우리의 주인공조차도 이 돌덩이가 그렇게 비쌀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우스꽝스럽게도 유찬은 2억 원이 이 희귀성에 비해 그렇게 높은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시내 탑 첫 번째 도시에 있는 무료 거주지까지 기꺼이 제공한다. 그녀의 신복들은 모두 유찬이 그렇게 권위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 여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말로 그 수정을 원한다. 수바이는 자신이 그 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논쟁하는 대신 거래를 수락하고 7일 후에 지불 일정을 잡도록 요청한다. 신이 난 유찬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제대로 서명하고 두 사람은 악수한다. 그들의 거래는 그 아가씨가 화려하고 값비싼 세도를 즐기면서 결실을 맺는다. 다음으로 유천은 수바이가 트리플 S등급의 크리스탈을 뽑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린 그룹에 환영합니다. 이제 모두가 그를 영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바이는 당분간 전직할 생각이 없는데 이는 유찬을 놀라게 합니다. 누군가가 그의 소중한 크리스탈을 훔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주인공은 그녀에게 자신이 뒤에서 계획하는 일이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그런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납니다. 수바이가 휴식을 취하러 가는 동안 두 남자 사이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정체가 수바이가 맞는지 의심합니다. 이제 술집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그가 극적인 등장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너무 집중하고 몰두해서 술집 여주인의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녀는 곧 그와 공정한 경쟁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골아떨어진 동안 이 교활한 악마가 그의 방에 들이닥칩니다. 네. 모든 남자의 젖은 꿈. 술집 여주인은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수바이는 그녀에게 짜증을 내고 그녀는 그의 장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가 일으킨 모든 문제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주인공은 금화 더미를 제공합니다. 술집 여주인은 그 광경에 넋을 잃고 즉시 태도를 바꿉니다. 그녀는 그의 엉덩이를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수바이는 그녀에게 그녀의 십자군 원정에서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상기시키고 그녀는 그에게 살인자가 아니라고 안심시킵니다.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수바이는 또 다른 일을 꺼냅니다. 술집 여주인은 그가 그녀에게 다시 팔 수 있는 희귀한 레시피 더미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흥분합니다. 하지만 그가 밝히는 것은 실제로 트리플 S등급의 직업 변경 크리스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희귀한 크리스탈. 수바이는 그녀에게 곧 신의 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것은 그녀의 관심을 끌고 그녀는 그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미 100번 이상 경험했던 이전 생의 정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술집 여주인은 시험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크리스탈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차원에는 돈이나 장비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숨겨진 클래스 크리스탈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인공이 실제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SSS 등급 크리스탈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한 책략입니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수바이는 과거에 이 기회를 1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시험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술집 여주인은 그의 결의에 놀라워하며 우리 주인공에게 그가 죽으면 그 책임은 그에게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수바이는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유지합니다. 술집 여주인은 크리스탈을 잡고 손으로 부수어 시험의 시작을 알립니다. 크리스탈이 파괴된 후 시스템은 플레이어에게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탈출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법진이 열리고 술집 여주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경고합니다. 수바이는 그녀를 짜증나는 할머니라고 부르며 그녀를 화나게 만들어 엉덩이를 발로 차원 안으로 밀어넣어 죽게 만듭니다. 수바이는 포털로 떨어지면서 그녀가 똑같은 멍청한 움직임을 다시 사용했다고 외칩니다. 물론 여사장님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들이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문자 그대로 지옥 같은 차원으로 툭 떨어집니다.
이곳은 불타는 용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수바이는 이전 생에서 여러 번 졌던 바로 그 시험에 강림했습니다. 지옥강에 남아있는 해골 잔해는 한때 시험에 감히 도전했던 사람들의 시체입니다. 끔찍한 현실은 우리 주인공이 이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정말 위험합니다. 시스템 통계를 확인한 결과 그는 인벤토리의 모든 것이 봉인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그의 황금 괭이입니다. 장착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합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거대한 동굴 악마의 파도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60초 카운트다운과 함께 극도로 약화된 수바이가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기본 스탯이 이전의 모든 시도보다 높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자 주인공은 자신에게 극도로 집중하라고 상기시킵니다. 만약 그가 데이비드 고긴스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는 나머지 사람들처럼 요리될 것입니다. 동굴 악마떼가 포털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두 큰 체력풀을 가진 초보자 레벨 보스와 비슷합니다. 수바이는 그들이 공격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남자는 첫 번째 킬을 위해 달려갑니다. 악마 중 하나의 헤드샷은 한 번에 500의 체력을 없애지만 이런 종류의 데미지는 하찮은 변화입니다. 수바이는 더블 슬래시를 사용하여 한 번에 2000의 데미지를 주고 첫 번째 악마를 물리칩니다. 그의 현재 점수는 1점이지만 이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하면서 수바이는 수많은 공격으로 두 번째 악마를 베어냅니다. 그의 실세 없는 학살은 이미 3마리의 악마를 빠른 속도로 제거했습니다. 수바이의 강철 배기 기술은 스윙할 때마다 악마들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테스트를 위해 주어진 검조차도 고유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인공의 신의 시험에 대한 과거 경험 덕분입니다. 더 많은 악마들이 그에게 기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 남자는 3개의 불타는 공격 기둥을 발휘하여 치명타로 3마리의 악마를 즉시 죽입니다. 수바이는 정말 기분이 좋고 학살을 좋아합니다. 확대해서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포럼 사람들은 왜 수수께끼의 수바이가 아직 직업을 바꾸지 않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느라 바쁩니다. 아무도 강력한 클래스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찬 부인이 경매를 위해 고품질 크리스탈을 판매한다는 소식도 그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수바이가 그녀에게 모든 물건을 팔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곳에서 술집 여주인이 사업을 방해한 죄로 그들의 엉덩이를 때립니다. 그녀는 수바이의 크리스탈이 이미 깨졌다고 확신하는데 그의 직업 변경에 대한 알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술집 MIF는 그녀가 크리스탈을 부순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그들의 머리도 부수는 것을 기꺼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중 누구도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략 그룹 회의실로 돌아가서 대장은 갑자기 정보원 중 한 명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어. 다이아나 부인이 크리스탈을 깨버렸는데 그녀는 NPC라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이건 이 사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뜻이지. 채팅창이 주인공 뒷담화로 바쁜 동안 대장은 분노에 차서 테이블을 쾅 칩니다. 저 녀석은 이 기회를 틈타 수바이의 자질을 깎아내리고 그 애송이가 크리스탈을 낭비한 바보라고 확신시키네. 링세는 이 광대가 짜증나는데 그가 그녀에게 뉴비에게 감정이 있다고 비난하네. 그들의 어리석은 말다툼은 대장이 좌절감을 외치면서 멈춰졌어. 그는 그들에게 관심 없고 즉시 탑을 보호하라고 명령하며 수바이를 잡아서 데려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저 금발 녀석은 여전히 최신 루키 왕을 쫓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의 크리스탈은 이미 망했으니. 대장은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데 수바이가 자신의 진짜 기술을 세상에서 숨기고 있다는 게 뻔하니까. 대장은 앞으로 나올 시즌에 우리 주인공이 더 높은 등급의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링수이는 그녀의 리더가 그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칭찬하지만 그는 심플이 아니라 꺼지라고 말해. 난티아는 수바이를 고문하고 신문하자고 제안하지만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야. 대장은 수바이의 비밀 기술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나라의 미래는 이 임무에 달려있다고 말해. 다시 시험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인공은 첫 번째 스테이지의 하급 악마들을 학살하고 있어. 첫 번째 웨이브를 완전히 쓸어버리자 시스템이 그를 축하해. 그런데 그거 웨이브 하나 끝내는 데만 꼬박 10시간 걸렸어. 수바이는 이전 시험에서 끔찍했던 경험을 떠올려. 그는 여전히 끔찍한 9개의 층을 더 처리해야 하고 최고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 마리의 끔찍한 몬스터를 극복해야 해. 지금 그는 11,000킬밖에 못했으니 이거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릴 거야.
시스템은 그를 두 번째 스테이지로 환영하고 그의 모든 기본 스탯이 초기화돼. 이번에는 찌르는 악마 무리와 싸워야 할 거야. 회복 상태 능력을 사용하면서 수바이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그는 제 시간에 시험을 끝내려면 빨리 움직여야 해. 그의 앞에는 호주에서 바로 뛰쳐나온 남자의 최악의 악몽, 거대한 말벌떼가 있어. 심지어 독성이 있어서 그들의 패시브는 생명력을 앗아가기도 해. 이번에는 우리 주인공에게 스테이지에서 올가미 쇠사슬 채찍이 주어졌어. 그는 또한 다양한 스타일로 플레이하기 위해 다양한 뉴비 레벨 무기 사이를 전환할 수 있어. 첫 번째 찌르는 악마가 그의 엉덩이를 찌르려고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제우스의 힘을 끌어내서 한 번에 20마리를 날려버려. 지금까지는 채찍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이 찌르는 악마들은 방어 스탯이 정말 엉망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야. 휩쓸기 스킬을 활성화하고 채찍과 함께 사용하자 이 남자는 두 번째 폭발에서 10마리의 악마를 박살내. 12시간 동안 계속 학살한 후 우리 주인공은 25만 5천 점을 기록했어. 드디어 스테이지가 클리어되었고 수바이는 완전히 지쳐버렸어. 여기서 그는 무기를 창으로 바꿔. 저것들 25만 마리를 죽이는 건 방금 엉망진창으로 힘들었지만 다행히 새로운 스테이지 전환으로 체력과 스태미너를 회복할 수 있어. 다음 웨이브에서 수바이는 워록 인프 무리를 상대해야 할 거야. 그에 맞춰 적응해서 그는 이 녀석들을 이기기 위한 완벽한 약점인 활로 원거리 전투 스타일로 전환해. 이 인프들은 기본적으로 아우라가 없는 추악한 녹색 난쟁이로 변한 배트맨이야. 수바이는 한 번에 수많은 화살을 발사하여 그들의 섬멸을 시작해. 대부분이 명확한 헤드샷으로 착지해. 그는 스피드가 자신의 가장 강한 스탯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미소를 지어. 인프들은 자체적으로 원거리 주문을 시전하여 반격해. 수바이는 이 다채로운 작은 레이저들을 피하고 무사히 빠져나와. 그리고 그래, 원피스는 진짜야. 이때쯤 멍슈아는 갓타워 오브 갓의 10번째 보스를 물리쳤어. 그녀는 전체를 클리어하는데 총 40시간이 걸렸어. 2등으로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행복하지 않고 언젠가 수바이를 직접 만나려고 해. 시험 6일째에 왕국 전체에 뉴스가 퍼졌어. 루키 클래스 랭킹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는데 약 100명의 S랭크 플레이어와 21명의 SS 클래스 플레이어가 있어. 연나라 시민들은 이 발표에 별로 기뻐하지 않아. 작년 결과와 비슷해. 하지만 준카이, 웨이란, 멍슈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찬의 성과가 주목할 만해. 아직 풀리지 않은 유일한 미스터리는 수바이의 실종이야. 그에 대해 말하자면 아가씨 유찬이 차를 마시고 있는 오래된 술집으로 가보자. 심플페이는 왜 그녀가 수바이 같은 무명의 사람 때문에 다른 가문의 중요한 제안 2개를 거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해. 언제나처럼 그녀는 릴브로의 불평을 무시하고 그에게 주어진 명령에 집중하라고 요구해. 그는 더 투덜거리려 하지만 그녀는 그녀에게 따를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를 입 다물게 해. 그녀의 친구 목록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지만 츠바이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이 변화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그의 크리스탈이 산산조각 났다는 소문이 퍼진 시기와 거의 같아. 이 두 가지 요점을 사용하여 그의 상태를 추론한 유찬은 우리 주인공이 아직도 뉴비존에서 뭔가 기적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 주인공에 대해 말하자면 시험 7단계로 가보자. 여기서 츠바이는 내구성이 강한 골렘들을 상대하고 있어. 이 녀석들은 먼저 얼음 화살로 얼린 다음 두 번째 샷으로 산산이 부서뜨려. 그는 가볍게 그들을 처리하고 그들의 방어력을 깨뜨리고 심지어 얼음 마법의 약한 목표라고 조롱해. 그가 8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발을 내디디면서 벌써 일주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는 뉴비존이 끝나기 전에 3단계를 더 클리어해야 하므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시작해. 이번에는 츠바이가 1층 악마의 훨씬 더 강력한 버전을 상대해야 하고 그는 너무 빨라서 거의 30마리를 한 번에 죽여. 6시간 동안의 고통스러운 그라인딩 끝에 브로는 고질라에 도전하기 위해 도착해. 그는 불타는 장검을 가지고 있어. 놀라운 속도 덕분에 수바이는 마지막 일격을 가해 몬스터를 죽여. 드디어 시스템은 그의 100만 번째 킬 상태를 확인하는 알림을 받아. 게다가 뉴비 테스트 기간이 완전히 만료될 때까지 24시간이 남아있어. 우리 주인공은 신나게 마지막 스테이지와 시험의 마지막 보스에 도전할 준비를 해. 소용돌이치는 붉은 구체 앞에 서서 그는 보스에게 나오라고 도발해. 거대한 붉은 마법진이 튀어나와 문자 그대로 사탄의 화신을 내보내. 이것은 오버로드의 끔찍한 난이도를 가진 붉은 연꽃 악마야. 100만의 체력을 자랑하는 이 녀석은 깨기 힘든 존재야. 하지만 이 녀석은 모든 호스를 깨뜨리지. 아니, 모든 보스를 말이야.
불타는 악마는 어리석은 인간을 저주하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전멸시키려고 시도해. 형님, 말 그대로 핵폭탄을 피하고 이 거대한 악마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이 보스가 2000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수바이의 공격이 대부분 쓸모없을 거라는 의미야. 지금 그는 방어적으로 움직이며 기회를 엿봐야 해. 붉은 연꽃 악마는 수십 개의 회전 공격을 던지지만 수바이의 훌륭한 발놀림과 회피 기술로 모두 피했어. 갈고리 삿을 건틀릿을 장착하고 주인공은 완벽한 기회를 기다려. 붉은 연꽃 악마는 불꽃에서 하수인을 소환하려 하지만 수바이가 더 빨라서 갈고리 사슬로 몸을 당겨 보스 몬스터의 얼굴에 던져버려. 악마는 자신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어 고통스러워 몸부림쳐. 한편 주인공은 이 시련에 도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동료들의 복수를 할 기분이야. 검을 꺼내 공간을 찢어 지배자의 오른쪽 팔다리를 잘라버려. 이제 공격이 무효화되었으니 수바이가 기회를 잡아 공격해. 이번에는 위로 뛰어올라 활을 장착하고 원거리 공격을 해. 화살이 지배자의 몸에 닿아 더 많은 피해를 줘. 같은 추진력과 번개처럼 빠른 속도를 이용하여 수바이는 다시 공격 위치를 잡아. 악마 보스는 안타깝게도 방어하려 하지만 소용없어. 내면의 배트맨 에너지를 발휘하여 수바이는 방어가 벗겨진 신도 취약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 지배자는 주인공이 가하는 고통스러운 칼질마다 인간을 저주해. 화살 세례가 보스 몬스터에게 쏟아져. 악마는 염력 폭발로 각 화살을 부수며 반격해. 주인공은 이 순간을 이용하여 그 흉악한 악마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수바이는 불쌍한 보스의 세상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두 자루의 검을 꺼내. 성진우처럼 상검을 휘두르며 사탄에게 지옥을 선사하기 시작해. 보스 몬스터는 결국 조각조각 잘려나가고 파멸해. 수바이는 무대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완전히 지쳐서 싸움을 끝내. 신의 시련이 완료되었고 숨겨진 클래스를 얻기 위한 요구 조건을 달성했어. 확보한 100만 포인트로 가장 희귀한 영웅 칭호를 얻어. 형님은 드디어 학사를 끝내고 전생에서 성장의 비결이었던 숨겨진 열쇠를 얻은 것을 축하해. 이 칭호는 그가 거의 1000층 레벨을 클리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주인공은 포인트를 교환하는 데 관심이 없어. 지금 그는 황금괭이의 전설을 시험해보는데 가장 관심이 많아. 형님은 복사 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암에 비싼 괭이를 던져. 한동안 기다린 후 수바이의 얼굴은 프리미엄 무기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 돼. 포인트조차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다가 갑자기 지옥강에서 두 줄기의 용암이 솟아올라 두 개의 매우 희귀한 돌을 드러내. 이 돌들은 하나로 합쳐져 주인공의 영혼에 묶여. 결정이 완전히 합쳐지면서 깨지고 플레이어는 듀얼 클래스의 유일한 소유자가 돼. 이제 주인공은 영웅과 악마왕 속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형님은 문자 그대로 두 얼굴로 변하고 합쳐지는 과정의 고통스러운 영향을 견뎌내. 주인공은 현재 능력치를 관찰하고 장비를 살펴봐. 시련을 마치고 5배의 배율을 얻었으니 모든 것이 견고해 보여. 이 불가능한 시련을 통과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고 이 시련은 이전에 왔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이 되었어. 수바이는 작별을 고하고 두 신을 동시에 학살하겠다는 다음 목표를 신나게 선언해. 유천은 메뉴 상태를 관찰하다가 갑자기 형님의 온라인 상태를 봐.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 이상하고 갑작스러운 소리를 따라 술집 악당은 무슨 일인지 보려고 2층으로 달려가. 여기서 그녀는 그의 멍청이가 소파에서 태연하게 오라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해. 악당은 이 남자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가능한 시련을 완료했다는 것에 놀라. 그의 쌍검 클래스를 흘끗 보며 그녀는 완전히 말을 잃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야. 주인공은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감탄하지만 그는 정말로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는 그녀와 산책을 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해. 수바이는 그녀에게 마지막 보상을 받으며 작별을 고해. 완벽한 상태의 숨겨진 배지로 플레이어가 능력치를 숨기고 외모까지 가릴 수 있어. 그것은 수바이가 그 당시에 필요했던 딱 맞는 물건이야. 악당은 그가 악마왕 클래스 표본으로 밝혀지는 것을 걱정하고 현재 궤적에서 사람들은 그를 위협으로 취급하고 사냥하기 시작할 거야. 수바이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키스를 날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술집을 떠나. 미망이는 그의 부드러운 리즈에 당황하여 공중을 발로 차. 뉴비존을 클리어한 뉴비들의 첫 번째 놀이터인 림시티로 가보자. 이곳은 퀘스트, 클래스 스킬, 심지어 30층까지의 텔레포트 포털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돼. 흠잡을 데 없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수바이는 정말 기분이 좋고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그는 우연히 유천과 그녀의 부하들과 마주쳐 그녀의 두 개의 거대한 가슴이 화면을 통해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유천은 일주일간의 실종 후 그의 귀환을 환영해. 얼마 후 린 가문의 사업구역에서 유천은 손님으로 정중하게 대접받아. 그는 이처럼 클럽을 소유하기 위한 가문의 호화로운 지출에 현혹돼. 무략과 금이 가득한 상자를 받은 수바이는 아가씨의 효율성에 감탄해. 그녀는 또한 각 물품을 검사하고 동전을 쉽게 셀 수 있는 호사를 그에게 제공해. 그녀는 또한 두 사람 간의 사적인 대화를 위해 경호원들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손짓해. 우선 유천은 그의 클래스 등급에 대해 궁금해해. 주인공은 정복하려는 의도를 되묻어. 그의 날카로운 반응에 그녀는 당황하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해야 해. 수바이는 포럼에서 그에 대한 최신 비방 캠페인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들어. 그는 또한 다나 여사가 그의 결정을 부쉈다는 소식을 공유했고 그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유천은 이 남자가 불안한 기색조차 없이 모든 소문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해. 그녀는 제안을 전달하며 그를 수십 개의 칭찬으로 치장하고 그를 세대적인 재능으로 칭송해. 유천은 속으로 이 남자가 두 번째 결정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래서 첫 번째 결정체가 부서진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거야. 이 남자는 그 주제에 완전히 무관심하고 그녀에게 그녀의 목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봐. 유천은 그녀를 린 가문으로 초대하여 보스에 대한 공동작전을 제안해. 탑의 뉴비존을 클리어하면 층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가 예상한 대로야. 수바이는 보스를 함께 잡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길드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그는 그들을 탑의 5층으로 데려가는 것은 괜찮고 기록을 깨는데 도움이 될 5명의 마법사 타입 팀원만 요청해. 유천은 또 다른 기록을 깨겠다는 그의 목표를 듣고 충격에 빠져. 보통 한 층을 통과하는데 20명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 남자는 망상적인 목표를 쏟아내고 있어. 주인공은 그도 기록을 깨는데 필사적이지 않다고 그녀에게 확신시키고 일어나 회의를 떠나. 유찬은 그를 따라가며 린 가문이 파티에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면 거래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바이는 괜찮다고 했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내일부터 레이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아가씨는 그의 지원을 받게 되어 기뻐하고 장비는 100만 번째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형은 이래저래 트집을 잡고 있네. 유찬은 금발 머저리가 1레벨 때 그들의 엉덩이를 걷어찼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무모하게 그에게 도전했다면 그 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찬은 수바이의 포메이션에 따라 즉시 팀 구성을 지시합니다. 이 패배자는 그녀의 명령에 따르는데 동의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아이에게 큰 반감을 품고 그의 몰락을 기도합니다. 영주의 저택에서 수바이는 태연하게 정문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이 일반인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차이는 신참을 순진하다고 부르고 영주의 저택 주변의 철통 같은 보안에 대해 경고합니다. 수바이는 젊은 친구에게 작은 비밀을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문제의 비밀은 누구든 미치도록 강력하면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바이는 경비병에게 다가가 영웅 칭호를 밝히며 즉시 그들의 칭찬과 복종을 얻습니다.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말을 잃고 이 신참이 어떻게 VIP처럼 안으로 들어갔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경비병들은 영웅을 최고의 호위로 에스코트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경비대장 올랜도와 영주 사이의 싸움인데 검사와 마법사의 대결입니다. 이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는 소름이 돋는데 희귀한 기술을 잠금 해제하는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퀀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도 듀얼 클래스 플레이어이지만 새로운 능력을 얻으려면 스킬북을 파밍해야 합니다. 이 경기장에서 수바이는 배우고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스템은 그에게 주인으로부터 기본적인 검술 기술을 배우도록 제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아이는 기꺼이 얘를 누르고 올랜도 대장의 기술인 돌담까지 배웁니다.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 아이의 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고 그는 미친 듯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0분 후 도시 지도자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반면 마법사는 다른 여러 마법사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싸움이 너무 재미없어져서 별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영웅의 도착에 대해 영주에게 알립니다. 놀란 지도자는 수바이의 신원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의 엘리트 지위를 확인하여 위대한 검술가와 그의 신하들로부터 적절한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은 100년 만에 영웅의 존재에 기뻐합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에게 혼란스러운 발언이어서 해명을 요청합니다. 영주는 영웅이 림시티를 빛으로 인도할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이 진부한 설명은 수바이의 관점에서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 대신 그는 퀘스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영웅이 현재 10레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영주는 새로운 임무를 공개합니다. 분명히 그의 믿음직한 개가 실종되었고 그는 모욕적으로 개를 되찾아오는데 10골드 코인을 보상으로 제공합니다. 수바이의 능력을 너무나 형편없이 과소평가하여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끔찍한 아우라를 드러냅니다. 현명한 마법사 올랜도 대장은 도시 지도자의 제안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지 생각하며 다른 임무를 제공합니다. 영웅은 보상을 위해 재료를 수집하는 3가지 새로운 퀘스트를 받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검술가도 적절한 요청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수바이에게 특정 지역을 조사하도록 임무를 부여합니다. 너무나 많은 퀘스트가 줄지어 있는 가운데 우리 주인공은 아무도 메인 스토리 라인에서 이 퀘스트들을 클리어하지 못했다고 강조합니다. 평범한 플레이어들은 탑층에 너무나 몰두하여 사이드 퀘스트가 진정한 버프의 열쇠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흥미롭게도 검술가의 퀘스트가 우리 아이의 관심을 가장 많이 사로잡습니다. 영주는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며 평범한 영웅의 신과 같은 전투 능력을 강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은 영웅과 1대1 싸움을 원합니다. 영웅에게 핸디캡을 제공하면서 영주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을 봉인할 의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에게 30레벨 정도로 제한하라고 말합니다. 올랜도 대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그들 둘 다 동시에 발라버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법사와 위대한 전사는 똑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영웅에게 기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디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합니다. 수바이는 그들의 짖는 소리를 멈추고 싸움에서 소통하라고 권합니다. 두 전사는 서로를 한번 쳐다본 후 영웅의 힘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합니다. 경기장에서 경비병들은 충격적인 생각을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팀을 이루어 싸운 것은 강력한 200레벨 괴물을 물리쳤을 때였고 여기 수바이는 그들을 동시에 오만하게 도발했습니다. 마법사는 영웅의 자신감을 알아차리고 이대한 전사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살짝 보여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검술가에게서 나오는데 그는 상대에게 단순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결과는 접촉 없음, 펑. 우리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번개처럼 뒤에서 나타난 수바이는 영주의 정확한 타이밍의 기동에 감탄합니다. 다음은 마법사가 돌기둥 기본 주문을 시전하여 우리 아이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바이는 기뻐하고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수많은 빠른 공격으로 돌기둥을 문자 그대로 자릅니다. 영웅의 신과 같은 반사신경은 그가 그렇게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관중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두 숙련된 전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영웅을 공격하고 싶어합니다. 마법사는 또 다른 초보자 기술인 진흙 우리의 수바이를 가둡니다. 그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영주는 2개의 불새를 풀어주는 두 번째 단계 배기 능력으로 화답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영웅은 태연하게 둘 다 피하고 전사들이 너무나 예측 가능하다고 조롱합니다. 그의 험담은 끝이 없지만 영주는 이미 또 다른 공격을 위해 그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변이 일어납니다. 수바이는 번개처럼 그 자리에서 사라져 위로 다시 나타나 위대한 전사의 칼날과 충돌합니다. 영주는 업그레이드된 3번째 단계 배기로 목표를 쫓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수바이는 올랜도 대장의 목에 칼을 대고 다시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영주를 놀라게 합니다.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아 위대한 전사에게 자신에게 돌격하라고 도전합니다. 이쯤 되면 영주는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검사는 다시 불타는 칼날로 돌격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전략은 땅에서 충격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4번째 배기인데 변형이 있어도 결국 결과는 똑같네. 츠바이는 정면으로 맞서서 경기장에서 순간 이동해 나가. 나루토의 4대 호카게처럼 뒤에서 다시 나타나네. 츠바이는 검이나 배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연결해. 이제 싸움은 공식적으로 끝났어. 검사는 땅에 쓰러져 있고 영웅은 그를 한심하게 약하다고 조롱해. 수바이는 목록에서 퀘스트 하나를 완료하고 인벤토리 보상을 받아. 한편 도시 영주와 올랜도 대장은 신참티를 갑벗은 젊은이에게 오라 포인트를 잃었어. 사실
그들이 레벨 50이었다고 해도 우리 주인공이 그들을 완전히 발라버렸을 거야. 수바이는 그들의 기술 통제력을 칭찬하며 곧다시 겨루기를 바라.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다음 퀘스트를 처리하러 떠나. 그들은 그를 배웅하고 수바이는 자신의 할 일을 하러 훌쩍 떠나. 한편 두 오랜 친구는 이제 영웅의 힘을 완전히 확신하며 그가 그들의 도시를 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 림시는 커서 이동하려면 순간 이동문이 필요해. 이것이 우리 주인공이 퀘스트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유야. 그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인벤토리에 할당해. 어퍼 슬래시와 멀티 스러스트 그리고 스톤 스파이크가 그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야. 시스템이 그의 스탯을 보여줘. 높은 정신력 덕분에 그의 기술은 쉽게 레벨업할 수 있고 장비도 뒤처지지 않아.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수바이는 순간 이동문 중 하나를 방문해. 그의 다음 목적지는 대부분의 퀘스트가 주어지는 망령의 땅이야. 경비병들은 그에게 80구리 동전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비용이야. 수직 포털문이 그를 한 위치에서 망령의 땅으로 바로 이동시켜. 이곳은 게임에서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여정에서 기본 무기만 유지한 이 남자에게는 흥미로운 일이야. 망령의 땅의 온도는 꽤 춥기 때문에 우리 주인공은 옷에 대한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어. 수바이는 멀리서 해골 전사 무리를 발견해. 이 뼈다귀들은 그의 레벨보다 2배나 높지만 그들은 모두 그의 눈에는 밥일 뿐이야. 체력이 더 높아도 말이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며 수바이는 트리플 스톤 스파이크를 발사해. 그는 해골 전사 3명의 머리에 완벽하게 명중시켜 즉사시켜. 나머지 전사들은 같은 스파이크의 폭격에 맞아. 치명타 덕분에 다음 순간에 10명이 쓰러져. 이 마법 주문의 과도하게 강력한 측면은 터무니없는 3200의 피해량이야. 어쨌든 뼈다귀를 사냥하는 것은 좋은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돼. 그는 마침내 1구역에서 다루던 신참 시절의 것 대신 진정한 노가다가 시작된 것 같아. 시간이 좀 흐르고 그는 웨이브를 정리하는 것을 끝내고 동시에 레벨 11로 올려. 이전 3에서는 스킬 포인트를 얻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이중 직업 덕분에 빠르게 얻고 있어. 사실 수바이가 스탯을 확인했을 때 그는 모든 주변 수치가 50씩 증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숨겨진 직업의 부스트는 트리플 S 직업보다 훨씬 나아. 뼈다귀로 돌아가서 그들은 학살당하기 위해 여기 있고 츠바이, 트서베이, 가 흑스파이크의 비를 퍼부을 때 실제로 학살당해. 약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이 남자는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돌담을 세워. 그는 이 학살의 모든 순간을 즐기며 그의 먹잇감을 자신의 직업 스킬의 희생양이라고 비난해. 첫 번째 퀘스트는 1000명의 해골 전사를 물리치는 것으로 완료돼. 우리 주인공은 그 결과에 꽤 만족하지만 여전히 목표를 달성하려면 갈 길이 멀어. 해골 무리가 도착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인 덩치 큰 녀석도 데려왔어. 이 녀석은 말 그대로 고스트라이더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스테로이드를 잔뜩 먹은 모습이야. 불해골은 이 구역에서 흔한 보스야. 츠바이는 그것에 도전하게 되어 기뻐서 흑스파이크를 더 던져. 그의 공격은 해골 전사 함대를 분쇄하여 수백 명을 동시에 죽여. 보스 몬스터는 파란 불꽃이 있는 멋진 뼈 검을 휘두르며 마침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인간에게 직접 싸움을 걸어와. 츠바이는 무한한 만화를 가진 인간에게 이길 가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비웃어. 불해골은 주변의 만화를 끌어모아 무기에 힘을 실기 위해 전사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드래곤 볼의 손오공의 원기옥처럼 생각하면 돼. 다만 이건 악당 버전이야. 희생 스킬은 그의 검의 데미지 용량을 크게 증폭시켜 궁극기를 만들어. 우리 주인공은 그것을 좋게 말할 수조차 없어. 그는 그런 공격에 맞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 한번 베이는 것만으로도 그의 엉덩이를 천국으로 보내버릴 거야. 전략을 바꿔서 츠바이는 공격적인 기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2로 뛰어올라 그 생물의 갑옷을 부숴. 보스가 그의 초기 공격으로 인한 데미지로 비틀거리자 츠바이는 다리를 베는 데 집중해. 총 2만 데미지의 치명타를 입히며 그는 흑스파이크를 퍼붓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 불행히도 이것조차도 그의 체력을 완전히 소모시키지는 못해. 강력한 야수는 필사적으로 한번 휘두르려고 하지만 산을 핵폭탄처럼 날려버릴 파괴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인공을 잡을 만큼 빠르지는 않아. 또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수바이는 끝없는 돌 스파이크를 퍼부어 마나 소모나 쿨다운에 대한 걱정 없이 무모하게 스팸해. 헤드샷에 집중하면서 우리 주인공은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보스가 훈련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비난해. 언데드 거수가 쓰러지면서 전투는 끝나고 패배하자 아름다운 해골 꽃이 피어나. 츠바이는 또 다른 잠재적인 퀘스트를 발견하게 되어 기뻐해.
하지만 그가 꽃을 모으는데 바쁜 동안 그는 또한 인벤토리에서 새로운 스킬북을 발견해. 그것은 강령술 능력이야. 그리고 10포인트를 소비한 후 이제 공식적으로 츠바이의 스킬 세트의 일부가 되었어. 소환 마법의 개념에 흥미를 느낀 우리 주인공은 3명의 언데드 병사를 소환하여 땅에서 일으켜 세워. 이 충성스러운 해골 전사들은 보통은 꽤 쓰레기 같지만 그들의 성장이 그들의 주인의 레벨에 묶여있기 때문에 빠르게 과도하게 강력해져. 이 경우 그들은 츠바이의 망가진 스탯 덕분에 레벨 40 몬스터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 하지만 잠깐 더 있어. 그는 동시에 수십 명을 소환하여 적을 수적으로 압도할 수 있어. 수바이는 해골꽃 200개를 모아서 또 다른 퀘스트를 완료하고 그의 노력의 결실을 즐겨. 그의 다음 목적지는 데스 스왑프라는 곳이야.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지도 구역이지만 우리 주인공을 전혀 위협하지 않아. 사실 그는 자신을 노려보는 뾰족한 작은 도마뱀이 귀엽다고 생각해. 자신의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싸우면서 츠바이는 자신의 언데드 병사들의 분노를 풀어서 그들이 죽이게 해. 이 뼈다귀들은 놀랍도록 유용하고 도마뱀을 쉽게 해치워. 뿔 도마뱀 떼를 물리치자 우리의 주인공은 갑작스럽게 깨어난 거대한 몬스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보스의 방어력은 장난이 아니지만 다행히 수바이의 소환 스킬도 조금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멀리 보이는 실루엣에 정신이 팔려 그 지역을 먼저 탐험하기로 결정합니다.